조업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모사 결과를 낸지 알아보고요. 옵티미제이션 부분에서 반응기가 유익을 차별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업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예상 문제인 스텝 모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요. 이제까지의 이유와 현재 발표할 내용의 오브젝티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니에틸렌 등으로 불리는 스텝 모노는 호흡적으로 매우 중요한 모노 중에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생산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2가지 방법이 공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에틸벤젠의 탈수소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방어학회에서 스테레오 모노 반응기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성해 봤고요. 본 연구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반응기가 과연 어떤 조업 변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만약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업 조건으로 조업 시간 내도록 운전이 되어야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네, 본 그림은 대상으로 하는 스테레오 모노 리액터고요. 두 리액터가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이 스팀과 에틸벤젠의 중간부로 들어가 있어서 일반응기를 거쳐서 중간에 납사 필터를 거쳐서 온도가 다시 조정이 되어서 이 반응기를 들어가서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가 나옵니다. 조업 변수로는 또 조업 변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그 포스트 프린시플 모델로 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촉매의 비활성화 대신 파일을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도록 구성된 모델입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이 합해져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고요. 이 부분은 포스트 프린시플 모델이 수학적으로 구성된 부분 보여드립니다. 다음 그림은 시경망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구성된 부분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5개의 인풋과 하나의 아웃풋으로 구성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시뮬레이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조업 변수인 4개의 조업 변수에 대해서 각각 변화에 대해서 반응기가 어떤 형태의 결과를 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실제 공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여기서 잘 보이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으로 된 부분이 시뮬레이션 데이터고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다 공장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듯이 모델이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레이션을 변화시켜보면 엑셀레이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스팀의 양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넷 템퍼러처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컨버전이 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같은 시간에서 엑셀레이션가 증가함에 따라서 컨버전이 는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거기에 반대로 부반응도 같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선택도는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드 양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로드가 증가하면 그 플로우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레지던스 타임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컨버전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로드 자체가 플로우 양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모노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 T나란도 같은 이유로 엑셀레이션과 같은 이유로 T나란이 증가하게 되면 컨버전과 SM 프로덕트 레이트가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선택도가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T날수도 같은 유형을 보이고요. 단지 이제 컨버전이
리액터 1보다 리액터 1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2에서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부분인 최적화 부분에서는 이런 그 SO레이셔나 TNR1, TNR2가 어떠한 프로파일을 그리면서 조합이 되어야 이 반응기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내면서 유전이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목적 함수는 프로핏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목적 함수가 구성이 되었고요. 목적 함수 프로핏은 생산물의 판매액과 운전비와 보정비가 빠진 식이 프로핏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한 조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퍼스트 모델과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다 포함이 되었고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서는 온도라든지 SO레이셔가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조업 조건이 제한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선 최적화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상 이게 데이터가 15일마다 한 번씩 농도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15일마다 한 번씩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공장이 600일을 운전한다고 하면 15일마다 한 번씩 데이터가 다 변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SO레이셔 하나만 최적화하는데도 변수가 약 40개 이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O레이셔와 TNR1이랑 TNR2를 다 최적화를 하게 되면 약 100개가 넘는 그런 변수가 최적화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 수련도 매우 어렵고 계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SO레이셔 하나에 대해서 그런 최적화를 수행해 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TNR1에 대해서 이런 최적화를 수행해 본 결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TNR2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각각의 조업 데이터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최적화를 한다는 건 뭐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최적화를 해야 하는데 앞에 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세 그래프가 다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어떠한 식으로 식어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고요. 이러한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 t가 조업 시간이 되겠고요. y가 조업 변수인 SO레이셔나 TNR1이나 TNR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최적화식에서의 변수는 A1부터 A5까지 5개가 변수가 되고요. 시간 시트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식이 t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수로 넣어줄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SO레이셔와 TNR1과 TNR2에 대해서 3개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들어가는 변수의 수가 120개에서 1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산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게 되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업 변수에 대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 결과는 앞에 세 그래프가 이 식에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 결과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업 조건으로는 약 52억의 이익을 내는데 반하여 프로파일 옵티미제이션을 이용을 하여 최적화를 하면 약 13억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조업 조건이랑 현재의 조업 조건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다시 새로운 조업 조건으로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업 조건과 비교해보면 SO레이셔를 좀 더 늘리고 TNR1과 TNR2를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조업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결과는 각각 최적화에 대해서 최적화 결과
결과를 이익에 따라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 스테레오모어 반응기에 대해서 학초급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이 반응기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 반응기가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초급 조건이 변화되면서 운전이 되어야 되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